제가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수업과 관련된 요인들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행과 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준을 그러면 어디에 두고 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학부모님들과 또는 학생들에게 기준을 어디로 놓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진도가 빠른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선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각 학년별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요, 이미 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1년 선행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보다 만약에 더 선행이 빠르게 되면요, 아이들 성장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를 만약에 10명으로 놓고요. 한 번에 10명을 놓고 만약에 학생들을 데리고 선행을 했을 때, 여기에서 과연 몇 명 정도가 따라갈 수 있느냐. 만약에 두세 명 정도밖에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좋은 선행이라고 볼 수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좋은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5명이나 또는 6, 7명 정도가 큰 무리 없이 만약에 따라가 준다면, 그거는 굉장히 적절한 그런 선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지 못하는 4, 5명이나 또는 30명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과 서로 이렇게 협조를 구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또 선행 과정을 갖다가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학생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수준의 학생들이 만약에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들이 감당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1년 선행을 목표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4학년 거를 하고요. 4학년이면 5학년 거, 5학년이면 6학년 거를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학생들의 능력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그 차이가 좀 벌어지는 시기인데요. 최고 빠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전 과정을 다 선행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다 소화를 하게 되는데요. 한 학기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2개월, 여기에 2개월, 이렇게 4개월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4, 3, 12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시기는 언제 정도부터 되게 출발을 하느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면은 되게 초등학교 5학년 12월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되는 그 달이 있죠. 12월 1일서부터 시작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6학년 11월 달까지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월씩 해서요, 전체적으로 4개월의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2, 3학년 과정을 그렇게 빠르게 선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되고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될 텐데, 고등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책이 6권이 있습니다. 6권이 있다고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그 다음에 중3 때는 고3 과정. 주로 고3 과정이라고 하면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거의 마치게 됩니다. 이때 책을요, 나눠서 생각을 하면 2권 정도 공부를 하고요. 한 권 한 권 2권을 공부하고,
이때 두 권이지만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고3 때 배우는 두 권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권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때 선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속도가 그 빠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등 과정을 다 마치고요. 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고등 과정을 시작을 해서 고1 과정, 고2 과정, 고3 과정 이렇게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선행을 진행할 때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에 처하는 자, 그런 시기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선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역시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든가 고2 과정, 고3 과정을 그 선행을 시킬 때 보면은요, 이 과정을 무난하게 어느 정도 거쳐온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힘들게 고등과정을 공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무난한 그런 감이 있고요. 이때 조금 이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 중에는 이 고1 과정을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어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을 잡아서 나가는 것이 그리고 옆에서 또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요.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극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집에서 그 돌봐주시는 부모님께서 협조를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상까지 전 과정을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 가장 힘들다는 거 이때 조금 힘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1 과정에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특히 1학기 과정입니다. 고1 1학기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 시기만 또 무난하게 넘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괜찮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나중에 학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가 가장 어리죠. 학생들이. 예,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동안에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실제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배울 때는 학생들이 능력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중1이 아니고 중2가 중2가 아닙니다. 거의 고등학생급 수준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을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되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고1 과정, 특히 1학년 1학기 과정,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진행할 때 신경만 써주신다면 선행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은 어떻게 진행하는 걸 우리가 보통 선행이라고 하느냐면요. 우선은 그 가르치시는 그 선생님들마다 기본서가 있을 겁니다. 그 기본서에 부교재 하나가 따라가는 것을 이걸 선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그러면 그 중학교 1학년 과정 끝나고 중학교 2학년 과정 나아갈 때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약간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중에서 부교재를 하나 더 사셔가지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또 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2학년 거 나갈 때 1학년 거를 부교재를 사서 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개념서와 그 다음에 부교재 하나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고1 과정, 고1 상이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고1 과정 하를 나갈 때 고1 상 부교재를 하나 더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따라가시면 선행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선행은 어디까지 공부하는 걸 선행이라고 하느냐면 개념서와 그 다음에 시중에 보시면 부교재로 사용할 만한 유형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 문제집들을 푸는 거를 선행에 포함시켜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급 되는 책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느냐라고 그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생각할 때 그 선행책과 심화책을 구별할 때요. 심화책을 말씀드리면 심화책은 그 시중에 있는 책들 중에서 뭐 실력동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블랙라벨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은 어디에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하시냐면 심을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들이 아닌 그 일반 책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실력동석과 그 다음에 블랙라벨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급 정도 되는 책들은 출판사보다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보면 알 거예요. 선행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면은요, 내가 무난하게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다.
요 정도 선에서만 계속 선행 관련해서는 문제집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심화 문제집은 언제 푸느냐? 나중에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선행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선행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심화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심화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초 5권만 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초 6권만 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중 1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중 2거, 중학교 3학년 때는 중 3권만 합니다. 절대 다른 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어머님들, 제가 어머님 학생들한테 먼저 얘기한 게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그 학생들을 그 선행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심화 교재를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실력 정석이라든가 블랙라벨 이런 책들을 어린 학생들이 술술 풀어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그런 그 책들을 갖다가 선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풀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그 영재 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재 학교에. 이 영재 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실력 정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블랙라벨을, 그 학생들은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선행과정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 3학년 걸 다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고1 거를 끝내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선행과 심화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상하와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 또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 정도의 선행을 한 상태에서 심화 문제집을 풀면서, 그리고 영재 학교에서 출제될 만한 그런 유형 문제들을 반드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재 학교를 대비하는 학생이 만약에 아니라면 10명 중에 6, 7명 정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그런 반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성공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고 심화 같은 경우도 절대 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학년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학년 것만. 아셨죠? 자, 그런데 영재학교는 특별히 예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재학교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오히려 약한 수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심화를 이렇게 진행하셔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건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요 1년 선행, 즉 6학년 선행 과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때는 반드시 6학년 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심화를 해야 되는데 서점에 가셔서 가장 어렵다는 책들을 사다 놓고서 그 책들을 하나씩 섭렵해 나가시면 됩니다. 심화 문제집은 절대 학년을 넘은 문제집을 풀지 않기를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숙성돼서 아주 응용된 문제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1년 1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심화를 하다가 학생한테 어떤 수학에 대한 흥미라든가 관심도라든가 이런 걸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반드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심화 문제는 자기 학년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학생의 공부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실력이 좋아서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10명 중에 두세 명이 성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는 듣고 싶다 그러시면 그리고 성공한 두세 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반에서 같이 공부한 상당 많은 학생들은 그래도 뭔가 도움이 엄청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그 학생 중에 상당 부분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학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이런 상황에 과목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 얼마든지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 정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관심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심도가 높은 학생들한테 계속 새로운 내용을 주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끊임없이 그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깊고 그 아주 그 저 밑까지 파헤쳐 들어가는 이런 심화 과정은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치고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성공 확률을 좀 높게 봤을 때 두세 명이 성공하는 이런 걸로 접근하지 마시고 심화는 반드시 자기 학년에서 끝내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수업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릴 때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반드시 수학 3 이외에 어떤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선행이 필요했다면 벌써 중학교 때 다 공부를 끝내고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고1을 3 벌써 선행 과정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중일 심화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 공부에만 신경 써도 돼요. 선행 다 끝났습니다. 그럼 학교 공부라는 게 뭐냐? 학교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1등급 3% 안에 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고 어려운 공부를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나오는 문제조차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힘든 문제, 시중에 있는 진짜 어렵다는 문제지만 거의 다 돌파해야지 학교에서 최선의 그룹에 속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선행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그때 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그런 내용을 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극복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학교 때부터 자기 학년의 심화 공부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는 그야말로 자기 학년만 하는 거죠. 선행도 못하는 자기 학년 것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선행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영재학교는 특별히 예외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영재학교 코스를 밟으면서 과거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일반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를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영재학교에 꿈이 있는 학생이라면 절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정말 강한 10명이 공부해서 한두 명이 될까 말까 그런 시험이 영재학교죠. 그런 그 시험을 대비한다 그러면 정말 자기가 나가는 이 수준에 맞춰서 심화 공부를 어느 정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그런 심화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고1이나 고3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그렇게까지 심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 이꼬르 심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라? 저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3학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중학교 3학년 심화 문제까지 척척 푸는 이런 정도를 바라지 말고 선행은 그냥 선행 다 와야 된다는 거. 심화는 자기 학력을 잘하는 게 정말 심화라는 거.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3학년 심화 과정을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한테 만약에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하는 A급의 문제를 만약에 중학교 3학년 A급을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학생은 만약에 뭐 3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 3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학생이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A단계의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할 겁니다. 그 A단계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해설서를 거의 참고하는 것을 참아가면서 만약에 자기가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었다라고 했을 때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겨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깨끗하게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한 달만 지나면.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화라는 거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걸 금방 써먹을 수 있을 때 효과가 끝내줍니다. 만약에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3학년 A급 문제를 갖다가 어떤 한 단원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사투를 벌여서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했지만 한 달이면 싹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학교 3학년이 만약에 A급을 공부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건 시험에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사투를 펼쳐가면서 자기가 공부를 할 테고요. 끝까지 그걸 시험 끝날 때까지 기억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진짜 구구절절하게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매달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그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효과도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기가 금방금방 써먹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이제 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지만 영재학교 학생들은 아까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심화를 선행과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도 상관없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어때요?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안 하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그 학생들은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필요성 같은 경우도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중학교 1학년, 현재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인 것처럼 그렇게 선행과 심화를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실과 공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화는 선행은 선행선, 그 다음에 심화는 심화선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행과 심화를 완전히 구별해서 생각을 해나가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앞서 나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미 거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쳐야 될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가장 빠른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학생과 나중에 내 아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 나가야 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시라는 뜻에서 가장 빠른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온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냥 공부에 임하시면은 가끔 심리적으로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공부해온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